뜨거운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노릇노릇한 생선 한 토막, 그리고 고소하게 풍기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는 아침, 따끈하게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짭조름하고 촉촉한 생선살 한 점을 뚝 떼어 올리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그 엄청난 감칠맛과 고소함.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맛있는 생선 반찬으로 식사를 드셨습니까?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 밥도둑이라 불리는 맛있는 생선 한 토막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콩팥을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이목을 끌기 위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지난주 제 응급실 당직 시간에 실려오신 위급한 환자분만 무려 3분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3분 모두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려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챙겨 드신 바로 그 생선 반찬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새벽 고요하던 응급실에 다급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살 송기철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송기철 어르신은 평소 매일 새벽 어김없이 일어나 산책을 하시고 주말이면 험한 등산까지 거뜬히 즐기시던 동네에서도 건강 자신감이 넘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평화롭게 잠자리에 드셨던 어르신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가슴을 움켜쥐며 방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온몸을 적시고 의식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며 동공이 풀려가는 위급한 가운데 보호자인 아드님이 구급대원과 함께 아버지를 업고 응급실 문을 박차고 뛰어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못 쉬십니다. 평소에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던 분인데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검사 결과는 의사인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콩팥의 기능 상태를 보여주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아득히 넘어 치솟아 있었고 어르신의 콩팥은 이미 70% 이상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바로 어르신이 매일 건강해지려고 정성껏 챙겨 드신 생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를 전하러 온 신장내과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대본만 읽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지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밤낮 없이 대학병원 응급실과 투석실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생사의 갈림길에선 수많은 환자분들의 차가운 손을 직접 잡아온 현장의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무거운 말씀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나 주워들은 소문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제 손으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치료한 생생하고 처절한 현장의 진료 기록입니다. 누가 저에게 유난을 떤다고 비난을 하더라도 저는 제 의사 생활 25년의 명예와 양심을 모두 걸고 오늘 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3가지 위험한 생선의 정체와 반대로 이미 서서히 죽어가는 콩팥마저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4가지 기적의 생선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부엌에서 생선을 조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생존 수칙 3가지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콩팥을 앞으로 철저히 지켜내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자 선서입니다. 여러분이 누르신 이 좋아요 하나가 10년 뒤 퀴퀴한 양 냄새가 나는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미래가 아닌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공원에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걷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가장 정교하고 성능이 뛰어난 정수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허리 뒤쪽에 위치한 콩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장기인 콩팥이 65살이라는 나이를 넘기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낡고 위태로운 기계로 변해버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여러분의 나이만큼 아득히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하거나 청소하지 않은 채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는 아주 낡은 정수기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하고 정밀한 모세혈관 필터가 무려 100만 개씩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고 건강했을 때는 아무리 짜고 매운 음식을 마음껏 먹거나 무리해서 술을 마셔도 이 사구체 필터가 워낙 싱싱하고 튼튼해서 몸속에 들어온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쫙쫙 걸러내어 밖으로 버렸습니다. 하지만 65을 넘긴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다릅니다. 100만 개의 필터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오랜 세월의 마모로 인해 닳고 찢어져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필터가 낡아 빠지고 구멍이 헐거워져 있어서 이제는 조금만 자극적이거나 독한 성분이 혈관을 타고 들어와도 콩팥이 그 압력과 독성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합니다. 낡은 방충망이 강풍에 찢겨 나가듯 사구체 모세혈관이 터져버리거나 노폐물에 꽉 막혀버리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병원에서 당뇨 판정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고혈압 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은 제 이 절박한 이야기를 정말 뼈에 깊이 새겨 들으셔야만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그 자체로 이미 콩팥 필터를 사포로 긁어내는 것과 같은 무서운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토록 위험한 상태에서 남들이 방송이나 이웃집에서 좋다고 하는 말만 믿고 아무 생선이나 함부로 밥상에 올려 드시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난집에 커다란 기름통을 들이붓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의 콩팥을 망치는 첫 번째 위험한 생선입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에 푹 절여서 햇볕에 말린 생선류입니다. 명절 선물로도 자주 오가는 고급스러운 보리굴비 시장에서 흔히 사는 자반고등어, 그리고 식당에서 즐겨 먹는 달고 짠 꽁치조림 등 짭조름하고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바로 그 생선들이 첫 번째 연쇄 살인마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67살 이정환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분필을 쥐고 성실하고 바르게만 사셨고 퇴직하신 후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남들 다 먹는 흔한 영양제 한 통 안 사시고 그 대신 고향 친척이 가끔 보내주시는 짭조름한 보리굴비를 반찬장에 늘 아껴두고 채워두셨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따끈한 흰 쌀밥에 잘 찢은 짭조름한 보리굴비 한 점을 얹어 먹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입에 쫙쫙 붙는 맛있는 짠맛이 이 선생님의 연약하고 낡은 콩팥을 매일같이 사정없이 쥐어짜고 발로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가시려다 갑자기 머리를 도끼로 내려치는 듯이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을 느끼셨습니다. 눈앞이 핑 돌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그대로 차가운 현관 바닥에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생명이 위태로운 초고혈압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변에는 비눗방울을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콩팥, 내부의 미세한 사구체 필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서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콩팥이 보내는 최후의 비명이자 마지막 구조, 신호인 단백뇨 증상입니다. 원인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이 홀로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시라며 보내드린 보리굴비였습니다. 보리굴비나 자반고등어 같은 말린 생선류는 유통 과정에서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에 푹 절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선살 깊숙이 나트륨이 침투하여 일반 생선 구이보다 무려 3배에서 5배 이상 폭발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 위에 거친 굵은 소금 바위를 쏟아붓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거운 굵은 소금 덩어리가 들이닥치니 얇은 모세혈관 필터가 도저히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고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금이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은 체내 수분 농도를 조절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혈압이 치솟아 오르고 엄청난 압력을 매일 견뎌야 하는 콩팥의 미세 혈관들은 굳어갑니다. 이 선생님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왜 말년에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온 걸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 먹었단 말입니까? 이정환 선생님은 한 달이라는 끔찍한 시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식단에서 짠 생선을 완전히 뿌리 뽑고 소금기를 극도로 제한하고 나서야 치솟았던 수치가
기적처럼 서서히 내려오며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손발이 퉁퉁 붓거나 소변을 볼 때 변기에 굵은 거품이 부글부글 생겨서 물을 내려도 잘 없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식단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짠 생선이 여러분의 콩팥을 천천히 말려 죽이는 독이었다면, 두 번째 범인은 뇌신경과 콩팥을 동시에 융단 폭격하는 급성 맹독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생선, 그것은 바로 몸길이가 1m를 훌쩍 넘길 정도로 거대하게 자란 대형 삼치입니다. 팔뚝반만한 크기의 일반적인 작은 삼치는 영양적으로 우수하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고드리는 것은 수산시장 좌판에 떡하니 누워있는 어른의 허벅지나 팔뚝만큼이나 두껍고 거대한 대형 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0살 박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일주일에 피로를 씻어내는 작고 소중한 행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주 일요일 아침 자갈치 시장 단골집에 가셔서 가장 덩치가 크고 눈알이 싱싱해 보이는 거대한 대형 삼치를 사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생선은 덩치가 클수록 씹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가득 차 있다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그 커다란 삼치 토막을 구우면 고소하고 진한 기름이 흘러나왔고 밥 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를 하려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손에 쥐는데 손끝이 불규칙하게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친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고 급기야 40년을 살아온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 내 자리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아 문 앞에서 1시간이 넘도록 서성이셨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노인성 치매가 찾아온 것이라 굳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진짜 원인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진단명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중증 수은 중독이었습니다. 여사님의 혈액 속에 녹아있는 중금속인 수은의 농도가 정상인의 기준치를 3배 이상 뛰어넘은 상태였고 콩팥의 해독 기능마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에서 도대체 왜 이런 중금속 중독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드넓은 바닷속에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먹이사슬이 존재합니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수은을 플랑크톤이 흡수하고 작은 물고기가 잡아먹습니다. 그 작은 물고기 수백 마리를 거대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평생 동안 무자비하게 잡아먹으며 생존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바다의 수은은 고스란히 압축되어 거대한 물고기의 내장과 지방 살코기 속에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삼치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그 몸통 속에는 뇌를 파괴하는 수은이라는 시한폭탄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끔찍한 뜻입니다. 65년 이상 쉼없이 일해온 우리 어르신들의 낡아빠진 콩팥은 이 무거운 중금속 덩어리를 밖으로 걸러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무거운 수은 입자들이 콩팥 세포의 벽에 달라붙어 질식시켜 죽이고 혈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 기억과 인지를 담당하는 뇌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파괴해버립니다. 박순자 여사님이 겪으셨던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뇌와 콩팥이 다급하게 타전하는 마지막 비상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킬레이션이라는 해독 정맥 주사 치료를 받으시고 대형 삼치를 끊으신 뒤에야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생선은 크기가 작을수록 우리 몸에 안전하고 약이 되며 몸집이 거대할수록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형 삼치가 뇌신경과 콩팥을 파괴한다는 사실에 다짐하셨겠죠. 짠 생선 피하고 큰 생선 안 먹으면 안전하겠지. 하지만 세 번째 범인은 고급 수산시장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밥을 해 드시는 부엌의 찬장에 쌓여 있는 흔하고 친숙한 국민 반찬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생선, 그것은 바로 깡통에 담겨 파는 참치 통조림입니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 흔한 참치캔이 도대체 뭐가 위험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콩팥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광주에 살고 계시는 75살 최동수 선생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십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아 하루 3번 끼니를 스스로 차려 먹어야 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중노동이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서 유통기한이 길고 썩지 않는 참치캔을 대량으로 사다가 거실에 쌓아 놓으셨습니다. 참치는 생선이니까 내 몸에 좋겠지. 단백질이 풍부하다니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될 거야. 믿으셨습니다.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 끼니 때마다 참치캔 뚜껑을 따서 뜨거운 밥 위에 얹어 고추장과 함께 비벼 드셨습니다. 간편함이 선생님의 저녁 식탁에 남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참치캔만으로 식사를 때운 지 8개월이 넘어가던 어느 날 아침 손발이 무거운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는 손이 덜덜 떨렸고 말소리가 점점 어눌해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증상은 하루 종일 화장실에 앉아 용을 써봐도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속에 물이 고여 썩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등에 업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요독과 노폐물이 쌓여 흙빛을 넘어 검게 변해 있었고 폐에 물이 차올라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수은 농도가 치사량에 가까웠고 사구체 여과율은 바닥을 뚫고 추락해 있었습니다. 당장 인공투석 기계를 몸에 달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중증, 말기 만성 심부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심장 근육이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떨리는 극도로 위험한 부정맥 신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통조림 하나가 사람의 몸을 망가뜨린 걸까요? 첫째, 참치는 바다 생태계에서 포식자이며 대형 삼치보다 훨씬 오래 살아 수은과 독소를 품고 있는 중금속 저장고입니다. 둘째, 진짜 살인 많은 참치를 가두고 있는 통조림 용기 자체에 있습니다. 캔 내부가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라놓은 코팅 물질에서 환경 호르몬과 독성 화학 물질이 녹아 나옵니다. 이 물질이 참치 특유의 기름과 뒤섞여 몸속에 들어오면 콩팥에 연약한 사구체 조직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독한 공업용 본드를 정수기 필터 구멍마다 발라버린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막혀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고 독이 차올라 썩어가는 것입니다. 최동수 선생님은 간편함 때문에 남은 평생을 투석 기계에 목숨을 매달아야 하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떨게 했던 어두운 공포가 아닌 생명을 불어넣는 치유의 기적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콩팥을 살려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 살고 계시는 68살의 정숙자 여사님이십니다. 병원에서 2점 연기라는 위험 수치로 투석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식단으로 바꾸고 6개월 만에 기적처럼 1점이라는 정상 수치로 회복하셨습니다. 정 여사님이 드신 4가지 기적의 생선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생선,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의 고등어입니다. 대형 삼치처럼 큰 놈이 아니라 작고 날렵한 새끼, 고등어의 등푸른 부분에 가득한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은 늙은 콩팥 밑에 혈관벽 곳곳에 들러붙은 기름때와 혈전을 깨끗하게 녹여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탁월한 천연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반찬으로 삼삼하게 드시면 콩팥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생선 대구입니다. 나이가 들어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고기를 먹을 때 독한 질소, 찌꺼기를 걸러내지 못해 속이 메스껍습니다. 대구의 뽀얀 살코기는 나쁜 지방이 거의 없는 깨끗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낡은 콩팥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켜주는 최상급 영양제입니다. 대구 맑은 탕으로 드시면 소화도 편안하고 속도 데워져 기력 회복에 그만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생선족입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이 함께 찾아옵니다. 조기의 하얀 살코기에는 우유 한 컵에 맞먹을 만큼 풍부한 천연 칼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쪄서 드시면 칼슘을 보충하여 뼈를 강철처럼 꼿꼿하게 지켜줍니다. 네 번째, 기적의 생선, 싱싱한 생연어입니다. 훈제 연어나 통조림 연어가 절대 아닙니다. 신선한 생연어를 불에 살짝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연어의 붉은 속살을 만드는 아스타잔틴 색소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기적의 물질입니다. 낡아버린 콩팥 세포의 겉면에
방어 코팅을 입혀주어 더 이상의 파괴를 막아내고 콩팥의 수명을 오래도록 늘려줍니다. 아무리 좋은 고등어와 대구를 사왔더라도 부엌에서 조리하는 방식이 틀리면 극독물로 변합니다. 부엌 생존 조리 수칙 3가지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첫 번째, 비우기 단계입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 안쪽에 까맣게 들러붙어 있는 얇은 막을 반드시 뜯어내고 제거하십시오. 해양 독소들이 뭉쳐 있는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하얀 속살이 드러날 때까지 닦아내면 독소의 80% 이상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조리법 바꾸기입니다. 기름에 바싹 굽는 구이 대신 수증기로 부드럽게 쪄내는 찜으로 바꾸십시오. 구울 때 발생하는 화학 물질이 사구채를 돌처럼 굳게 만듭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채우기입니다. 냉동 생선은 따뜻한 실온이 아니라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십시오. 상온에서 녹는 순간 식중 독균이 번식하고 히스타민 맹독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비우기, 바꾸기, 채우기 이 세 원칙만 지켜내셔도 저녁 식탁은 생명을 지켜내는 위대한 약상이 됩니다. 소금에 절인 짠 생선 대형 포식자, 생선 참치 통조림은 피하십시오. 작은 고등어 대구 조기, 생연어는 부지런히 챙겨서 식탁에 올리십시오. 내 소중한 콩팥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을 담아 영상 아래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좋은 의학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가족단체 채팅방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매일 아침 드시는 된장찌개 속 두부가 콩팥에 어떤 끔찍한 화학작용을 벌이고 있는지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주치의 이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